안녕하세요, 축시입니다. 오늘은 시네틱 3부 122화에 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 메라이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놓쳤던 게 비선비리는 밤이 탑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에반켈의 층에서입니다. 이때 유한성으로 인해 밤이 죽은 것으로 위장이 되었던 것이죠. 숨겨진 층에서 자하드가 밤을 알아봤을 당시에 했던 내가 죽였을 텐데 라는 말은 밤에 눈을 보고 애기 밤이었을 때 죽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튼 연결이 닿는 몇몇 가주들과 논의했을 당시의 시점은 에반켈의 층에서 비선비리넌 밤의 존재가 드러났을 당시입니다. 생각보다 가주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주들의 손과 그 멘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구스창은 아를렌과 친했고 아를렌이 왜 미쳤는지 탑 밖으로 왜 나가려 했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때 당시만 해도 밤을 통해 숨겨진 층의 자아드의 팔찌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밤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밤을 보고 오랜 시간 너를 기다려왔다부터 시작해 밤을 아를렌이 말한 구세주로서 인지를 하고 가시를 얻고 탑의 운명을 바꿀 자인지까지 말하는 걸 보면 아를렌의 예언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죠. 죽음의 층에서 루슬렉으로 추정되는 자와 연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도 그렇고 공방전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도록 판을 짜놓고 기다렸던 것을 기억하면 구스장은 엔간에서는 가주들 앞에서도 밤을 죽이자고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너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가주일 것입니다. 우렉마지노 다음으로 밤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선별인원을 한 차례 겪었을 텐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우렉마지노 때도 동일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아직 찌랭이 수준이었던 밤을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 가주들이 우렉마지노가 들어와 탑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라익송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10가문 중 한 가문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정에 위배되는 것이 비선배륜원이라는 것을 펜타미넘 우렉마지노를 통해 진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밤을 죽이자고 할 만한 가주는 누굴까요? 지금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트로이메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렉마지노와 대결을 펼치기도 했고 우렉마지노를 진정한 전사라고 지켜 세워줬던 아리의 혼 또한 아닐 겁니다. 대략 생각을 해보자면 투페리 가문과 핸도 가문 정도가 남는데 두 가문에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보니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투페리 가문이 위대한 여정 이후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10가주라는 것을 토대로 비선비리넌을 통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며 핸도 또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 겁쟁이 10가주 중 한 명인데 자신의 자손의 생명을 빨아먹으면서까지 영생을 누리는 입장에서 비선비리넌의 등장은 그닥 반갑지는 않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너를 지켜줘야 한다고 라고 말한 가주는 누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포비더 구스창이 적격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들이 이유가 되므로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굳이 몇 명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렉마지노를 겪은 아리의 혼이 될 수 있으며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아리 가문의 아리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탑의 규칙에 따라 탑으로 올라가는 너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의 경우는 누굴까요? 손가락의 모습의 순서대로라면 하유린 또는 에드한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하유린은 모든 활동을 접고 자신의 모함에 틀어박혀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설정을 보면 과연 이런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원칙을 강조할 만한 사람은 많지만 특정하기는 좀 애매하죠. 여튼 자하드는 분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라며 군대에 명령을 내린 것 외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편 리뷰에서 말씀했다시피 애초에 왕가의 명령을 통해서 비선비리넌을 제거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린 게 분명한데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꼭 선별인원 신분을 가진 밤에게 직접 강림해 제거하는 것이 직접적인 행동일까요? 마치 자신이 이번 둥지전쟁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웃긴 것은 저는 군대에 명령을 내린 것 이것이 처음에 읽었을 때는 4군단을 이용해 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는데 밑에 읽어보니 세 가지 명령을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모순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둘이 같은 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우리는 트로이메라이의 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하들의 각별히 따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자하드는 10가주의 의견을 수용하고 분열을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숨겨진 층에서처럼 직접 등장해 제거하는 모습도 보였고 왕과 부하들을 통해 제거하는 미션을 주는 등 최선의
최선의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스탕이 분열을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이건 트로이 메라이가 구스탕의 대리전쟁을 승낙한 것 자체가 부족한 배경 인지로 인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밤을 둥지로 부르자는 제안은 자아두군 사령부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명의 의견이라고 하는 걸 보면 10가주 중 최소 1명 이상이 밤이 죽어도 된다는 입장인 거죠. 꽤나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줏대 없는 트로이 메라이는 살리든 말든 전장에서 살아남는다면 쓸모있는 비선별인원이니 어디 한번 살아봐라 하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살아남은 밤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자 부리려고 하지만 통하지 않겠죠. 다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주가 밤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